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동아시아의 전망대, 중국의 보폭, 이것을 저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겸손과 마잉주와의 그 의기투합, 오늘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1945년 장제스 국민당 주석과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이 만난 충칭 평화회담을 한 후에 70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분위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뼈가 부서져도 살이 붙어있는 한 동포 형제입니다 라고 했으며, 마잉주 총통은 화답으로 양안 인민은 중화민족의 후손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잉주는 당국 간의 핫라인을 설치를 요구했고, 시진핑은 이에 대해 양안협회 차원의 개설을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또 마잉주는 통합과 평화를 말하면서 서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타이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회담한 이번 일은 2달가량 남은 타이완의 선거를 앞두고 열렸으며, 타이완의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집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의 장주찌는 우리는 타이완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으며,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안 분단 사이에 하나의 핵을 그었다는, 이번에 그 두 정상이 만나는 그 회담을 보고 만남 자체가 그 하나의 핵을 그었다는 평가가 서방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글쎄요, 겉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과 타이완 집권 국민당 간에 서로 코리아에서 선거 때 부는 그 북한 카드를 타이완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선거 때 되면 북한 카드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타이완의 집권 국민당이 중국 시진핑 카드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시진핑이 응답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중국으로서는 최근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화적 제스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7.4 남북 공동성명을 장기 집권의 확립 기초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과 1965년도에 자신의 우상화를 시작하여 집권 반석을 세운
김일성과의 의기투합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경제협력을 내세워 베트남을 방문하여 그곳에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하지요. 그때 이제 마잉추 총통을 만나는 것인데, 하여튼 베트남을 방문하여 달래고 싱가포르와의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방문길에 마잉주를 맞아서 1시간가량 회담을 함으로써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진핑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고 마잉주도 선거에서 부동표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어 좋은 정상회담이 되었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보아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안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중국은 난관에 부딪힐 때 항상 피해가는 우회적 겸손을 보여서 사태를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시진핑이 베트남에 고마울 정도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여 이 남중국해에서의 반중국 대립은 세계 평화에 좋지 않다고 설득하여 베트남이 지난번에 남중국해에는 어떠한 나라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지요. 그 했던 것처럼 한다면 그러한 구실을 주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쪽으로 기울여지려는 베트남을 다시 바로 세워 미국의 대응에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리아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요. 다만 코리아는 현재 집권당이 미국 의존의 기본 토대인 것을 아는 중국이라 다음에 정권이 노무현과 같은 평화주의자가 집권되길 기다리며 코리아에 한없이 겸손히 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요구를 할 시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코리아를 일방적 미국에 의존해서 떼어놓을 그러한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싱크탱크 랜드하우스가 밝혔듯이 코리아에 통일될 때 북핵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미 지상군의 중파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중국과 사전 협력 없이 독자적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럴 경우 북핵 쟁탈전이 양국에서 일어날 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음을 코리아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하여 북송을 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히 요구하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인권 차원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코리아 자신이 인권을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니 말도 못하고 또 뭐 말은 했지요. 했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의지가 지금은 많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이미 미국은 사우스 코리아의 그 통일 의지 박약을
1994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확인하였으므로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 정책은 그러한 기본하에 재정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스코리아는 체제 존속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못하지요. 미국은 북핵이 종국에는 미국의 코리아 영향력 축소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웃에 또 다른 핵무장을 한 국가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결과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며, 다만 북핵이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북핵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기에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핵이 김씨 일가의 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으로서도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정도의 현 상황에서 자꾸 반복되어져서 북핵이 실제로 기술 진전으로 발달될 때에는 미국 등이 유엔을 통하여 제재한다든가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 그 사이에 중국은 필요한 자원을 싼 값에 구매하는 경제적 이익이 날카롭게 깔려 있지요. 지금 행보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미 미국 혼자서 상대할 중국이 아님을 알기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는 것이며, 이 지역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그 이유가 되기에 이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일본의 군사대국으로의 발걸음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아베의 의기투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은 최대 자원 소비 국임으로 막대한 양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미 동아시아에서부터 신냉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TTP라든가 AIIB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때 사우스코리아의 외교의 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은 중국은 사우스코리아를 이용하여 일본과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과 일본은 사우스코리아를 이용하여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것은 당사자국끼리 상대하고, 나쁜 것은 이제 사우스코리아를 이용하는 제3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 정말 이럴 때에 옛 중국의 장이라든지 소진과 같은 그러한 외교의 책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